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갑 지역위원장 고영인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1인 방송 유튜브 고영인 TV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사적인 여러가지 핫 이슈에 대해서 시사팡팡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고 명쾌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위원회의 다양한 소식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 정치와 사회를 이끌어 가시는 많은 리더들과 전화 면담 또는 직접 대담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궁금한 점을 풀어가는 이런 시간으로 다양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단원갑 지역위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단원갑은 지역 주민들과의 원스톱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 즉 골목 당사라고도 하는데요. 파라솔 당사를 통해서 우리 단원갑의 도의원, 시의원들과 또 운영위원들이 함께 찾아가서 주민들의 여러가지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고 그것을 즉각적으로 해결하든가 또는 이후의 과제로 풀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한 달에 2번 정도 지속적인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단원갑의 동아리 모임인 와선 백신원 산악회 소식입니다. 박종만 회장님이 200~300명의 회원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데요.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버스 한두 대로 전국의 명산을 찾아다니면서 내부의 단합과 건강을 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한 기자회견이 안산시청에서 있었습니다. 저희 단원갑은 지난 8월 2일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이 대한민국을 배제한 날 즉각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백운동 보성 프라자를 시작으로 해서 약 열흘간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안산 시민들의 뜨거운 참여와 여러 항의 의지 표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일본의 경제 보복이 철회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지역위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영인의 시사팡팡입니다. 지금 일본의 경제 침략으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죠. 지금 일본은 1941년에 미국 하와이주 진주만에 선전포고 없이 기습 공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7대의 군함 중에 5대가 전파되고 2000명의 사상자를 낸 커다란 사건입니다. 이를 계기로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19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투하되고 이로 인해서 일본은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80년이 지난 2019년 3.1운동 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올해 일본은 또다시 기습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바로 한국을 향한 경제공습입니다. 일본은 왜 이런 무리수를 두었을까요?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본은 자신들의 경제위기 타파를 위해서 외부에 대한 공격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95년이나 2015년이나 1인당 국민 소득이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듯이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이 또한 바짝 추격하고 있죠. 지금 일본은 2017년경에 수출 7천억 달러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6천억 달러로 이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에 있어서도 일본은 38,000달러이고요. 한국이 31,000달러입니다. 그런데 문가를 반영한 그러한 국민소득은 오히려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생활 수준으로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보다도 높다는 얘기죠. 이로 인해서 일본의 위기의식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최근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가동되면서 강력한 통일한국이 등장할 가능성을 일본은 차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반도 분할 체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한반도가 통일되는 걸 원치 않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직접적 계기가 됐던 한국에 강제 진용했다는 개인 보상은 계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일본의 노림수는 한국의 도전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소재 장비 공급을 차단하고요. 기술 제공 차단으로 한국 경제를 마비시켜 보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경제 위기를 가속화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를
파탄을 야기하고 그로 인해서 평화 프로세스가 저지되면 향후 통일 한국의 경제 대국화를 사전에 막아볼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도발은 한국이 단결해서 인내를 있게 나간다면 일본에게는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끼로 재발 찢는 해기로 귀결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영목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아베는 참 고마운 사람이다. 내가 젊은이들을 각성시키고 깨우치려 해도 안 되는 것을 아베가 대신해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또 최백은 교수는 아베는 멍청한 무역전쟁을 하고 있다. 아베는 성공할 수 없다. 아베나 구군은 판단력을 상실한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일본은 그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로 한국이 백기투항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국민들의 애국적 단결은 우리가 봐도 놀랄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한국 기업은 빠른 대응력으로 일본을 당황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에게 최고의 타격이 되고 있는 것은 결국 국제적으로 신뢰를 상실하고 있고요. 일본 제품의 판로가 차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 분업 질서를 깨고 이렇게 일방적 행위를 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일본이 규제를 철회한다고 해도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 동남아시아 세계 국가에서는 앞으로 일본이 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다변화와 국산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의 수출길은 막히고 결국은 장기 침체로 가는 것은 일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멍청한 무역 규제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단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한일 갈등은 문재인 정부의 자작극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정말 망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경원 원내대표는 요즘 한국당이 그 네티즌들로부터 친일파로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뜬금없이 문재인 정부를 신친일파로 몰아세우기도 했습니다. 지금 전쟁 와중에 일본이 아닌 정부에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단결해서 위기를 돌파해야 할 때 정략적으로 한일 갈등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만 돌리려는 한국당의 태도는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나 진리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혜롭게 승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대일 경제 의존성, 기술 종속 탈피를 시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은 빨리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와 이런 것으로 국산화를 이뤄야 되겠고요. 빠른 시일 안에 기술력을 우리가 도입하기 어려운 분야는 외국에 기술력 있는 업체를 합병, 인수를 시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 수입을 다변화해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수직적이고 분업적인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수평적 분업 구조로 만들므로써 기존의 재벌 중심, 불평등 산업 생태계를 재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기술 협력도 하고 또 그거에 따른 적절한 가격으로 구매를 보장해주는, 그래서 중소기업에게도 미래가 있도록 우리가 만들 때 국산화의 길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저희들이 우리 한반도의 통일을 원치 않고 있는 이때 우리는 보다 인내력을 갖고 평화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분단 고착화 의도를 우리는 저지해야 되겠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합니다. 100년 전과 지금의 우리는 이제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짧은 시기 선진적인 산업화를 이루었고요. 경제 민주화와 정치 민주화를 이룬 위대한 나라입니다. 단결하면 이깁니다. 좀 더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해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네네네. 이번에 예결위 간사를 맡으셔서 또 예, 중요한 역할을 하시게 되는데 일단 축하드리고요. 예, 이 예결위 방향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단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이미 언론에도 나와 있지만 이번 예산은 좀 더 재정의 확장성, 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기조에서 작년보다는 상당 부분 증액된 예산이 네.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되겠지만 예. 이렇게 산정되고
되리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이제 문재인 정부 지금 3년 차인데요. 그러니까 1, 2년 차에는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한 복지 분야 예산에 주력했다 그러면 이번 네, 3년 차인 내년에는 혁신 성장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에 좀 과감하게 하고 네, 이런 것들이 경기 활력의 계기가 돼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확장 재정을 이제 정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국회에서 잘 논의되고 또 의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경제 위기 얘기도 있는데 그러한 또 혁신 성장, 포용적 성장을 강화해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렇게 노력을 네,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게요. 예. 우리 전해철 의원님께서는 청와대 민정수석 경험도 있으시고 그러신데, 지금 검찰 개혁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 공수처법 통과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이 개혁돼야 된다라는 거에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있고요. 예, 네, 많은 제도적 보완책이나 제도 마련이 필요하지만 특히 공수처 설치하고 수사권 조정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네, 반드시 통과되어야 검찰 개혁이 된다라는 이제 측면에서 저희들이 선진화법이 기한 네, 패스트 트랙이라고 그러죠.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가야 된다. 이런 예, 이제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쭉 진행을 해왔고요. 문제는 이걸 논의하게 되어 있는 사개특위가 네, 이달 31일이면 종료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 논의하고 합의안을 만들어야 될 시한이 올해 이번 달 31일인데 네, 네, 현재까지 실질적인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아무튼 만약에 논의가 안 된다면 예, 기존의 그 패스트트랙 선진화법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를 그대로 진행을 해서 네, 적어도 11월 중에는 본회의에 표결할 수 있게 이렇게 예,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 문제가 이제 이 검찰개혁 법안도 그렇지만 연계되어 있는 선거법이 예, 11월 달에 적어도 같이 돼야만이 애초에 그 야당하고 합의할 때 본회의 표결 순서를 선거법 먼저 하고 그리고 검경수사권 공수처 이렇게 하기로 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선거법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정개특위죠. 상당 부분 음, 합의나 협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법 통과가 전제돼야만 공수처법도 통과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예, 적어도 이 예, 공수처 수사권 조정이 11월에 본회의에 올라간다면 예, 예, 예. 그때 같이 그러니까 같이 병행해서 해서, 예, 예, 해서 선거법도 본회의에 올라가야만이 예, 야당하고 합의했을 뿐만이 아니고 또한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11월 중에 본회의 통과되어야만이 내년 총선을 예, 치를 수 있는 준비 기간에 상당 부분 필요한 것들을 충족할 수 있으니까 네, 네, 네. 결국은 이 검찰 개혁이 잘 되기 위해서는 선거법 역시도 합의 또는 협의가 잘 돼야 된다. 이런 게 현실적인 현재 일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간 그 촛불 혁명 이후에 우리 당의 또 가장 중요한 개혁적 과제인데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그 1인 방송 유튜브 TV를 고영인 TV를 이제 개국 방송에 우리 전해철 의원님을 처음 모신 거거든요. 우리 예, 예. 안산 시민과 우리 단원갑 지역위원회에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팎으로 쉽지 않고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산의 미래 비전을 가지고 뚜벅뚜벅 한 걸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만 안산은 음, 산업도시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첨단 산업도시 그리고 해양 생태 관광 도시의 자리매김이 필요하다. 이걸 하기 네, 위해서 예를 들면 대부도시하고 갈대 습지공원으로 이어지는 그런 조건들을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하고 네, 우리 그 젖줄이죠. 우리 터대인 시야바늘공단, 음, 스마트 우리 공단 역시도 좀 네, 더 첨단화되는 것들이 필요한데 예, 예, 다행스러운 것은 이 시야 바늘공단이 스마트 공단으로 선정이 됐다든지 예, 또 예, 그동안 해왔던 고도화 사업이라는 게 훨씬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서 이 두 가지 축을 좀 더 실천을 잘 해나갈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이제 당장의 현안이고 또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사이언스밸리 특구로 지정된 것을 예, 구체적인 내용을 채운다든지
또 대송단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잠재력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경제 자유구역으로 편입하는 것을 추진한다든지 네.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과 의논도 하고 협의도 하면서 아무튼 안산의 미래가 좀 더 확실하게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롱갑 지역위원회 계신 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제가 늘 감사드리고 또 함께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네. 우리 고영인 위원장은 정책적 능력이 뛰어납니다. 네, 그 고영인 감사합니다. 위원장의 정책적 네. 능력이 저는 잘 발휘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올해 초죠. 우리 고영인 위원장이 참석했던 그 음, 민주당 경기도 정책협의회에서 고영인 네. 위원장이 제안을 했죠. 뭐냐면 우리 안산 시민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안산 같은 경우에는 10%의 인구가 외국인으로 사실 안산에서 같이 생활하고 실질적으로 안산을 꾸려나가고 있는데 정작 예산을 산정할 때는 그 외국인을 산정의 대상, 산정의 기준에서 제외해가지고 이 안산에 필요한 예산들이 충분하게 구현 안 되는 제도적 미비가 있다. 이런 걸 우리 고영인 위원장께서 그때 지적하고 문제 제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쟤들 네. 그때 지적을 했죠. 그래서 네. 쟤들이 이제 5월 달에 토론회를 국회에서 했었습니다. 이거는 불합리하지 않냐. 현실이 음, 외국인들이 있는데 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 안 되거나 맞지 않다라는 것에 이제 상당 부분 공감대와 제도적 개선책을 만들어서 이게 아마 올해 안에 상당 부분 좋은 성과로 나올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이 네. 부분이 잘못됐다 이렇게 행안부에서 생각을 하고 지금 제도적 개선책을 만들었거든요. 저는 네, 네. 상당 부분 그 안산의 예산에 좀 부족하고 또 미비했던 부분들이 보충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만들었던 단초를 제공한 게 역시 우리 고영인 위원장이 그동안에 쭉 지역에 생활하거나 정책을 만들면서 고민했던 흔적으로서 고민했던 결과로서 그런 문제 제기를 네. 해서 저희들이 이제 국회에서 그걸 만들어 갔는데 제가 이 예를 드는 게 우리 고영인 위원장이 정책 능력도 뛰어나고 더 나아가서 아무튼 필요한 안산에 네. 필요한 그런 이슈도 제기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아주 감사하기도 하고 정말 잘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갑 지역위원회에서도 이런 공인 위원장과 함께 잘 이런 일들을 더 잘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제가 제안했고 또 그것을 법률화 내지는 실질적인 힘으로 만들 수 있도록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하여간 이번에 항상 우리 안산의 리더이시고 또 이번에 간사 되신 것도 자랑스럽게들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 또 국민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